이 평화 윤리, 세계화 지역화 출발하겠습니다. 세계화 지역화 첫 번째 개념, 소주제는 나와 있듯이 요거 하겠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이 세계화라는 것은 삶의 공간이 전 지구로 확대되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공간이 어떤 특정 개인의 삶의 공간이, 어이구 삶입니다. 지금 월요일 아침이라서 손이 얼어서 그렇습니다. 삶의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삶의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세계화라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이데올로기의 태조, 공산권과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대립이 많이 누그러졌지요. 그런 것들 토대로 세계적인 교역이 증대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도 교통,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세계가 좀 많이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과 또 문화적 측면으로 조망할 수 있는데,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도 상당히 크겠지요. 부정적 측면,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경제적 입장에서 봅시다. 초국적 기업이라 그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 보다는 이제 초국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던데, 초국적 금융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맥도날드 뭐 이런 기업도 있지요. 이러한 특정 기업을 통해서 시장과 그리고 자본의 독점,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격차, 빈부 격차, 소득 격차, 경제적인 종속, 일종의 경제적 식민지라 보시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부정적 측면 두 번째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거의 선도 국가라기보다는 선도하는 입장이라 보시겠죠. 한류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부정적 입장에서는 문화의 독점도 가능하고, 문화의 독점을 통해서 획일화, 다 똑같이 보니까 방탄소년단과 유사한 그런 보이 그룹들이 아시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뭐 그런 것도 이런 현상의 단점,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세계화에 대해서 일종의 대안책으로서 나오는 게 지역화, 로컬리제이션인데, 요거는 그 소단위 지역 주민 활동이 지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깨알같이 적어보면, 주민 활동이 그 특정 지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글자가 너무 엉망이네요. 미안합니다. 손이 지금 너무 추워서. 소단위 지역 주민 활동이 지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지역화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 유통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다 말하는 건데, 지역 내에서 지역 소비를 위한 지역 생산 방식인데, 김해 상계동에서 뭔가 김해는 아니겠죠. 김해 뭐 진영이라든지 감이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감과 관련된 뭐 어떤 2차 상품을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이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화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을 유통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비하기도 힘든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화와 맞닿을 수밖에 없다. 지역화만으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꺼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희한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썩는 걸 좋아합니다. 세계 지역화. 세계 지역화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의미는 지역화랑 세계화를 섞은 겁니다. 세계화를 할 건데 그 아이템이 지역적인 어떤 특성과 전통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특정 아이템을 토대로 뭔가 세계화를 할 수 있다, 하겠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김해 뭐 가야 축제죠. 그걸 이제 대한민국 내의 어떤 축제로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축제로 확장시키면 이거는 일종의 세계 지역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입장.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의 자긍심, 뭐 땅값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기업의 자긍심이 올라갈 수 있겠고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겠지요. 부정적 측면 또한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 측면은 그냥 뭔가 유행만 쫓아가는 그런 세계적 유행 문화만 추종한다, 따르게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와 지역화는 이 정도라고, 두 번째는 좀 이질적인 성격이긴 한데, 두 번째는 상당히 이질적이네요. 해외 원조와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원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미가 해외 원조인데, 해외 원조는 크게 의무의 관점과 그리고 자선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의 관점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싱어, 두 번째는 롤스의 관점이 있고, 자선은 로버트 로직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싱어가 말하는 의무, 싱어가 말하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의무는 어떤 성격이냐면, 이 사람은 일단은 공리주의 입장이죠.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무엇을 감소시킨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무엇을 증진? 쾌락을 증진. 알겠죠?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의무가 도출되게 되는 거죠.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의무가 도출되는 겁니다. 즉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 얘기해 보죠. 이 사람은 또한 세계 시민주의 입장인데, 즉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한 성원에서의 한 땅협이 아니고 전 지구적 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한 땅협이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한 성원이면 대한민국에서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관점은 좀 제한된 관점이지만, 전 지구적 세계 시민적 관점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와줘야 될 의무가 파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싱어는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연결시킨다면 세계 시민주의니까 지구적 차원의 원조, 전 지구적 차원의 원조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이니까 친소에 무관한데, 요 밑에 저기 이렇게 친은 가까울 친자고 소는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적 혹은 심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도와줄 사람의 대상이 발견되면, 알게 된다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어떤 삶의 본질적인 게 위험에 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친소의 물리적인 심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여기서 친소는 거리를 말합니다. 심리적 혹은 실제적 거리도 말할 수도 있고 심리적 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친소에 관계없이 사람을 돕는 것. 일종의, 그래서 의무는 의무인데 이 사람은 싱어는 개인의 의무적 성격에 가합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타국에서 힘들어하는 한 특정 개인을 위해서 월급의 한 3% 정도를 기부 혹은 지원 혹은 원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즉 개인의 국가 대 국가 의미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조가. 근데 싱어 말고 로이스는 이분도 의무는 의무인데 질서 정연한 사회가 무엇을?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사회 체제적인 지원과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 정연한 사회는 무엇인가? 얘는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 알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인권이 보장되고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회는 인권이 보장 안 되고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는 인권이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받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 국가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정치적인 체제에서 뭔가 불안전하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뭔가 빈곤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거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경제적 빈곤 국가라고 말하기 좀 힘듭니다. 여튼 질서 정연한 사회 구성원이 만민이 고통받는 사회 구성원을 도와준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롤스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이라는 어떤 의무보다는 국가를 경계로 해서 국가 개념으로 뭔가 지원과 원조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특정 개인을 도와준다는 이해보다는 한 질서정연한 소속인 질서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뭔가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있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관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희한하죠. 중요합니다. 롤스는 국제관계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가 정의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국제관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자가 차등의 원칙을 국제관계에서 적용하긴 하는데 적어도 롤스는 국제관계에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학자 노버트 로직은 자선, 즉 해외 원조 입장에서 자선의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노직은 이거는 의무가 아니다. 즉 해외 원조를 하면 자선적 관점에서 자비를 베푸는 거지 하면 칭찬받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비난받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 그리고 선의의 행위, 그냥 착한 뜻, 좋은 뜻의 행위입니다. 기부 안 한다고 비난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지. 일종의 선물이고 아시겠죠? 자비란 건 자선이란 건 개인의 선택이다. 국가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누가 강조하거나 강제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직 좀 쌀쌀하네요. 자, 오늘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소주대를 살펴봤습니다. 세계화의 지역화 그리고 해외 원조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뿅.